만나보겠습니다. Good day, everyone. Welcome.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희는 네덜란드 회사인 지우즈 메디컬입니다. 저는 버트 칼리이고요. 지우즈 비주얼 인텔리전스 CEO입니다. 지우즈는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개인 소유 기업으로 본사는 유럽 네덜란드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고레디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은 68명이고 그중 32명이 R&D 소속입니다. 저희는 비주얼 인텔리전스 기술을 통해 전 세계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개 글로벌 사업 부문에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우즈 포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우즈 포렌식은 경찰이 아동의 성착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방대한 양의 아동 성착취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자료를 일일이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많은 시간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AI 기반 알고리즘으로 작업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약 50개국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요 제품은 펄퓨지 X며 내부 조직을 위해 RC캠을 개발했습니다. 또 다른 AI 기반 제품인 에비에이터는 인터넷이나 불법적인 경로에서 새롭게 발견된 아동 성착취 자료, 또 경로와 상관없이 경찰이 발견하거나 대중이 신고한 자료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 사업 부문은 의료 분야이며 병원이 영상 자료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합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컴퓨터 보조 진단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대규모 의료 기술 기업이 현재 공략하지 않고 있는 틈새 시장에 집중합니다. 지우즈는 몇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이 제품들은 개발 단계에 있고 기술적인 준비 단계는 2에서 6단계 사이입니다. 따라서 일부 제품은 신규 조사 그리고 또 진행 중인 과학 연구에 기초한 정말 혁신적인 기술로 진행이 된 제품이지만 또 다른 기술들은 시장 도입 단계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출시할 첫 번째 제품은 펄퓨지 X입니다. 이는 랩베스 이미징에 기초한 것으로 2023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미세 혈관 혈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레이저 스페클 대조도 이미징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향후 몇 년 뒤에 이어서 출시될 다른 제품에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 부문은 바로 제약 분야입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이 특정 제약 사업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약국의 업무 수행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과학 의료와 또 과학 제약 자동화에 있어서 저희는 의약품 파우치의 유관 점검을 자동화하기 위해 비주얼 인텔리전스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약 수능과 포장의 형태에 대한 것이고 저희는 일단 이 분야의 시장 선두주자로 17개국에서 이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200만 개의 의약품 파우치를 점검하고요. 또 약국 유형별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소매점, 장기치료센터, 병원, 중앙조제약국을 위한 솔루션도 갖고 있습니다. 지우즈는 제약 분야가 현재보다 훨씬 더 개선된 방식으로 자동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는 여기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특히 약국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예측 중에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AI는 약사가 되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약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대형 강의실 그리고 또 수업을 제공하고 또 학생 개개인의 학습 행동에 따라 선별된 정보가 아니라 하나의 정형화된 방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주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AI는 이 부분에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약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화 교육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의 사례는 학생의 시험 결과에 기반한 방식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학생이 시험의 특정 과목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 학생의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어떤 수업을 더 제공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학생은 더 실력 있는 약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적 훈련은, 인적 교육은 제약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의약품 정보는 약국 관리 시스템에 저장이 되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정보가 저장됩니다. 심지어 너무 이 양이 방대해서 사람이 다룰 수 없는 양입니다. 훈련을 따로 받은 약사조차도 이 해당 정보를 따라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이러한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AI 솔루션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보의 이력을 관리하고, 예를 들면 한꺼번에 동시에 복용하면 안 되는 알약 2개를 환자가 동시에 복용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약이 함께 조제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 사실을 환자가 아주 잘 인지하고 있도록 해당 약이 조제될 때 약사가 환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외에도 이제 발생 가능한 오류는 존재합니다. 저는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일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AI는 환자의 전반적인 생활 방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로 노년층 환자의 상태나 생활 방식은 노년층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의약품이 해당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AI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존의 모든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데이터는 일반 의사나 병원 아니면 약국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공식 데이터가 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물론 피트니스 트래커, 워치, 심장 모니터링 장비 등에서 얻은 더 많은 비공식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통합되며 이 통합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생활 방식의 개선을 돕고 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제안합니다. 약국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약국은 향후 의약품을 제조하고 환자에게 조언을 주는 것 외에도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강관리 시스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AI가 약국에서 환자의 복약 수능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약품 파우치의 품질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작성한 항목을 보면 모두 돕는다, helping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돕는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AI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특정 직업들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국, 특히 약사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AI가 약사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고 또 이 약사라는 직업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AI가 특히 복약 수능, 특히 의약품 파우치 개선을 돕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복약 수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복약 수능을 진행했습니다. 약 상자에 환자가 하루 동안 복용해야 될 약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고 또 실수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치매를 앓는 환자들은 이때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블리스터 카드
라는 것을 고안해서 약국에서 이 블리스터 카드를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블리스터 카드에는 처방전하고 의약품을 담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각각의 주머니에는 특정 시각에 복용해야 되는 특정 알약이 담기고 블리스터 카드에 그 내용이 기재가 됩니다. 하지만 이 블리스터 카드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가거나 출장에 갖고 다니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업계에서 이러한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바로 약봉지, 의약품 파우치인데요. 특정 시각에 복용해야 되는 약이 이 파우치 안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약사가 환자별로 이 파우치 전부를 같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수월한 작업입니다. 한쪽에는 알약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환자에 대한 정보 일부와 또 파우치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파우치를 받으면 환자는 특정 시각에 이 약봉지를 찢어서 약을 쉽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점심, 저녁, 다음날 아침이든 그저 약봉지를 찢어서 이 약을 복용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환자의 복약 수능을 개선합니다. 오늘날 시장에는 여러 브랜드에서 내놓은 수많은 기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경쟁도 치열합니다. 따라서 약사가 이런 종류의 파우치 패키징을 생산하는 자신의 약국에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또 유럽 기업에서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는 품질 관리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대략 5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약봉지를 생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효율적인 생산 속도이지만 모든 기계가 갖고 있는 문제이듯이 100%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약 0.5% 정도의 불량률을 갖고 있습니다. 즉 파우치를 200개 정도 생산하면 그중 하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알약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나 너무 적거나 혹은 깨진 알약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중력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이런 알약 패키징, 파우치 패키징 기계가 지닌 고유의 속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력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하지만 그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서 알약이 기계에 튀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기계 안에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관리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 5천만 개의 파우치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품질 관리는 더 이상 수작업이나 육안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자동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바로 AI를 활용해서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우주 메디컬은 이를 위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탄소 배출이 낮은 아이리스 기계가 있습니다. 이는 소매 약국과 소매점, 병원, 약국의 비용 대비 효과적입니다. 시간당 5,000개의 파우치를 자동으로 검사를 하는 기계입니다. 동급 최고의 사양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서도 최고 수준의 시장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화된 라이트닝 그리고 카메라 시스템을 활용하며 파우치는 손이나 아니면 릴로 옮겨져서 대부분 포장 로봇이 작업을 합니다. 보다 시장 규모가 큰 곳을 위해서 아폴로즈라는 기계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 기계는 시간당 12,000개 정도의 파우치를 제작을 합니다. 특히 장기 의료시설과 또 중앙 주재 약국을 대상으로 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 역시 동일한 라이트닝과 카메라 솔루션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또 환자 롤링 모듈이 있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별 파우치를 자르고 감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기계와 여기에 장착된 소프트웨어는 AI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시각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에서 13개의 자동 식별된 주제를 통해 파우치 안에 들어있는 의약품의 품질을 관리를 합니다. 색깔과 모양, 길이, 너비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또 파우치 안에 의약품이 소량 담겨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약 입자가 파우치 안에서 깨져서 환자에게 제공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점검 기계가 하는 주된 작업입니다. 파우치 안에 이런 알약이 있는지 육안 검사를 하고자 AI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AI는 그 이상의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파우치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
AI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포장 시설의 관련 KPI 모두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의 시설이나 아니면 대규모 시설 모두 적용됩니다.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된 특이 사항을 약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사는 매일 기계 옆에서 하루 종일 그 기계를 지켜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AI 알고리즘이 파우치 안에서 어떤 특이 사항을 발견했을 때만 약사가 주의를 기울여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AI는 생산 과정 개선을 위한 제안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기계는 매일 5천만 개의 파우치를 확인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습 곡선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생산 과정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파우치 포장 시설의 최대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I는 약사가 경쟁 업체 대비 실력을 높이고 업계 최고의 약국을 벤치마킹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AI가 약국의 업무 처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는 AI가 약국보다 더 잘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약국에서는 더 이상 단순 소모적인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약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 약사가 가장 잘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환자와 상호작용하고 환자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환자의 질문에 답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AI 알고리즘이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계나 자동화 시스템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혹은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약국 내 AI 활용 전반에 대한 질문 아니면 의약품 파우치 검사에 대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언제나 환영하고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